네, 지금부터는 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명간 미래에셋증권의 수석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앵커 브리핑 때 2,400과 4,000이라는 지수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실적과도 연결이 되는 지수대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때마침 이제 퀀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일단 올해 이제 연말이니까 한국, 미국의 2022년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리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요약을 해보자면은 기업들의 매출은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요. 기업들의 제품 가격들이 많이 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은 최근에 이제 뭐 경기 침체다, 경기 둔화다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올해도 한국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 약 20% 정도를 기록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다만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1% 미만, 오히려 순이익은 작년보다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의 좀 비용 부담이 지금 높아지는 해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23년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반기에만 25%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향 조정의 속도로만 봤을 때에는 2019년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대략 한 2배 정도 빠른 수준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은 사실 올해 굉장히 좋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배의 빠른 속도를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이번 사이클 빼고 2019년이 가장 빠른 하향 조정이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2019년도가 사실 반도체 기업 이익이 크게 둔화됐었던 해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에 실적 하향 조정을 이끌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업종의 하향 조정 때문이었거든요. 뭐 아직까지도 하향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속도만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의 실적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뭐 기업들의 뭐 재고도 사실 굉장히 좀 부담이 됐었고요. 기업 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잘 나오는데 비용단에서의 문제가 조금 더 올해는 부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은 굉장히 좀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뭐 회복 정도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폭도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 상반기까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하반기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도체와 같은 탄탄한 종목들을 안 가고 최근에 약간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창 태조 이방원이라는 키워드가 생기면서 태조 이방원 열풍이 돌았었는데 지금은 또 중국 소비주, 중국만 붙었다 하면 지금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투자 판단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는 내년 2분기가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비중을 늘려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우선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모멘텀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한국 증시에서 연말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1월에서 11월까지 수익률이 좋았었던 기업이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2월에 좀 부진하는 경향이 있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성과가 안 좋았었던 업종이나 기업은 반대로 12월 달에 성과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게 2차 전지 섹터일 것 같은데요. 사실 2차 전지는 사실 1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지금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맞물리면 성과가 좀 안 좋습니다. 이게 매년 사실 그래왔었던 계절적인 특징이라고 봐요. 중국 관련 소비주라고 하면은 사실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호텔, 레저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섹터들의 4분기,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 1월에서 2월에 발표될 4분기 실적이 저는 마지막 사실 고비라고 봐요. 지금까지의 반등은 뭐 저도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사실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실적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저희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어야 저는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은 아마도 내년 봄쯤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시장이 상단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쭉쭉 끌고 가는 맛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기대에 올랐다가 좀 빠지고 기대에 올랐다가 빠지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는 있지만 실적 자체가 분기별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당장 다음 달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온기, 그러니까 2022년 연간 실적이 발표할 때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들은 워낙 눌려 있었던 그 중국이 워낙 또 약간의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조금 악재만 줬었던 시장이었잖아요. 경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 이후에 소위 말하는 전인대도 있고 그때 이후로 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모멘텀 테마성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요. 저는 좀 이제 약간 굵직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실적이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하향하고 있고, 아까 이제 재고 부담도 말씀해 주셨고, 매출은 좋은데 마진이 안 나온다. 비용의 이슈가 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컨셉의 기업을 갖고 가야 조금 이런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굵직굵직하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뭐 한국 기업들의 뭐 전반적인 상황을 요약을 해드리면 네. 일단 돈을 빌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쵸.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막상 돈을 빌려서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리 좀 투자를 끝낸 기업들한테 기회가 내년에는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뭐 1년이라는 투자 텀을 보고 사실 저희가 전략을 세울 때에는 사실 어쨌든 안 좋아질 것보다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어쨌든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좀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하는데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미리 좀 투자한 기업들을 미리 투자. 이번 연간 전망 자료에서도 사실 한 챕터로 좀 다뤘고요. 올해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에서 이제 재고가 많이 높아졌다 그랬는데 네.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쌓이지 않으면서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결국에는 반대로 좀 현금 흐름이 좀 개선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은 아마도 재고 관리를 좀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투자를 해놨고 현금 흐름도 괜찮은 기업군이라면은 사실 내년도에 투자 기회가 저는 많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고를 하면은 이제 오히려 재고와 관련이 없는 업종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를테면 네. 우리가 올해 내내 조금 부진했었던 무형자산과 관련된 네. 기업들, 뭐 엔터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게 그 재고가 없으면 또 이게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재고가 없는 기업들이 이러한 뭐 제가 제시한 아이디어에서 좀 제외가 될 수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재고랑 관련이 없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비용들이 굉장히 다른 많습니다. 비용들.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 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제조업의 재고 자산이나 뭐 비제조업의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물가 많이 올랐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같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고 부담이 없다. 같은 말에 저는 인건비 부담이 없다라는 뭐 말로도 그 섹터에서는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한 컨셉의 기업들을 뽑아보게 되면은 또 막 제조업만 또 골라지진 않습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뭐 종목들을 직접적으로 언급드리기 좀 어렵지만 뭐 보고서에 좀 찾아보시면은 섹터들도 되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뭐 참고해 주실 미리 것 투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제 항목을 본다면 뭐 네. 캐펙스 흐름을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자, 캐펙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EPS나 영업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네. 캐펙스는 사실 추정치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죠. 그렇죠. 굉장히 좀 편차가 크고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그리고 기업들이 캐펙스를 늘린 영향들이 미래의 실적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분들도 재무제표에서 이 설비 투자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가거나 줄여가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사실 미리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라면은 네. 아마 제가 앞에서 언급한 재고가 막 쌓이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감안해서 제가 좀 종목들을 골라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깐깐하게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 재무제표서에 보면 설비 투자 항목 분명히 있거든요. 네. 유형자산 취득 뭐 이런 네, 게 있는데 그것도 봐야 되고 근데 재고자산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 안 좋은 거고 그렇죠. 그 현금 흐름이 또 괜찮고 근데 이 항목 몇 개만 걸으면 사실 종목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발품을 팔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서 유명한 연구원님의 자료를 보고서를. 뽑아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 좀 드려볼게요. 네, 투자를 이미 끝낸 기업들 그리고 뭐 재고 관리에 능한 기업들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서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잖아요. 2023년 1분기의 유망 섹터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좀 발표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마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저는 내년 1, 2월에 발표할 4분기 실적이 사실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네. 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 오히려 그래요? 앞에서 말한 이제 물가 때문에 기업들의 매출이 너무 잘 버티고 있는 게 저는 계속 저희가 안고 가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가 1분기에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도 중요할 거고 수급도 중요하고 가격도 중요할 테지만 저는 무엇보다 매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그래도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기업들의 이 매출 그로스가 20%였고 네. 내년도에 한 4%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내년에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또 물가가 더 내려올 거예요. 지금 수준보다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매출은 또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익의 경로를 매출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매출 증가율이 높은 쪽으로 전략을 꾸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기계 섹터랑 미디어 섹터를 사실은 뭐 지금부터 가장 선호를 하고 있는 섹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출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또 수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이고 제조업에서 또 매출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마진까지. 그렇다면은 이게 매출 증가율이 회복되는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뭐 수출이 뭐 생각보다 잘 되는 업종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수출 말고 내부에서 이렇게 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인프라나 방산을 네, 많이 맞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실제로 매출 그로스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방산이든 전력기기든 건설기계든. 근데 사실 뭐 제가 퀀트 애널리스트지만 뭐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좀 기업도 제가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고요. 그렇죠.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고 가게들도 돈이 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게랑 예. 예를 들어 기업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저희는 정부 쪽에 좀 기대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런 정부. 기계 섹터가 내러티브하게 또 그런 B2G라고 저희가 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컨셉에도 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합적으로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는 게 중국 관련 소비주 중에서 뭐 실적 회복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저희가 눈으로 확인된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라고 짚어주신 게 그러면 정책 관련한 것도 해당이 되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사실 뭐 투자를 해주거나 저희들이 사실 뭐 물건을 사주거나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그러기에 쉽지 않은 이제 경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정부 쪽에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투자 확대나 이런 쪽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기계 섹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이제 1분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만약 내년으로 넓혀서 생각하면 왜냐하면 이게 정부를 왜 얘기하셨냐면 GDP 안에 네. 민간 소비, 기업 소비, 정부 소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소비가 있고. 네. 근데 이제 기업 소비가 기업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해줄 것이냐, 기업이 해줄 것이냐, 뭐 민간이 해줄 것이냐, 해외가 해줄 것이냐인데 우리는 근데 자체 민간에서의 소비가 사실은 탄력이 더 강할 수가 있잖아요. 네. 언제쯤 그리고 그 관련된 섹터는 무엇일지 약간 좀 시간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바라보면서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동안의 투자 기간을 봤을 때에는 사실 뭐 저희의 소비 회복이나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시점은 저희는 개인적으로 3분기 이후라고 보고 3분기 있습니다. 이후. 근데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오늘 방송에서 아마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매출일 것 같은데요. 매출. 이게
매출이 꺾일 때가 저는 제일 안 좋다라고 봐요. 아마 사실 오늘 밤에 있었던 물가 지표도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왔고 내년에도 물가는 계속 잡힐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가 잡힌다라는 의미는 곧 기업들의 매출이 꺾인다라는 것과 그렇죠. 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 기업들은 또 환율의 수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매출 단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무게의 물가가 잡힌다라는 거는 달러가 또 약해진다라는 의미고요. 원화가 또 강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3분기 정도에 이러한 변곡점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봐요. 아마 그러니까 내년에 1분기랑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우려를 했었던 뭐 비용적인 문제나 뭐 재고의 문제들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면은 하반기부터 매크로 지표들은 아마 경기가 이제 바닥을 잡고 회복을 한다라는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을 테지만 기업들의 매출은 그때부터 둔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내년도에는 방어적으로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구간마다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스타일을 잘 구사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서에서도 되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언급을 해놨으니까요. 네.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년에 투자 전략을 짜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수석 연구원님의 보고서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바로 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차 관련 질문을 좀 네.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내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기가 좀 어렵다. 내년에는 구간별로 좀 유의미한 투자를 해보자 아니면 좀 방어적으로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의 유명간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